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어머니의 손바닥이 자신의 뺨을 때리는 충격에 휘청거렸다. 주변에 서 있던 군인들이 멍하니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그런 더러운 짓을 해? 군인들 앞에서 창피를 주다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했다. 그날은 지은의 삶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녀는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원으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외모는 아름다웠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고 날카로운 눈매가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드러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지은은 레즈비언이었다. 그녀의 연인 민지는 28살, 같은 회사에서 선임으로 일하는 우아한 여성이었다. 짧은 웨이브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가 민지의 매력을 더했다. 둘은 2년 전 회사 프로젝트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 비밀스러운 관계는 조심스럽게 유지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지은의 가정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퇴역 군인으로 엄격한 군대 정신을 강조하며 자녀를 키웠다.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로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바랐다. 지은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갈등했다. 민지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날 사건은 우연히 벌어졌다. 지은과 민지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어머니가 목격한 것이다. 어머니는 즉시 지은을 끌고 나와 거리로 데려갔고 마침 근처에 군인들이 훈련 중이었다. 어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은의 뺨을 때렸다.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우리 집안 망신이야. 군인들의 시선이 쏟아지자 지은은 땅이 꺼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깨어났다. 이제 숨길 수 없어. 직면해야 해.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방에 틀어박혔다. 어머니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지은이가 그런 애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일 당장 집으로 데려와. 고쳐야 해. 지은은 그 대화를 엿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어머니가 알았어. 뺨을 맞았어. 군인들 앞에서 민지의 답장은 즉시 왔다. 지은아, 괜찮아? 내가 갈게. 하지만 지은은 거절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나 혼자 생각할게. 그날 밤, 지은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어릴 적부터 느껴온 압력. 학교에서 친구들이 동성애자를 비웃는 소리.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누르는 느낌. 하지만 민지와 함께한 시간은 달랐다. 민지는 지은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사랑할 뿐이야. 민지의 말은 지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이 그녀의 가족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을 위해 민지를 포기할까? 아니면 사랑을 위해 가족과 대적할까?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집에 왔다. 그는 군복 차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며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내려와. 이야기하자. 지은은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내려갔다. 식탁에 앉은 아버지의 눈은 엄했다. 내가 그런 길을 선택했다니 실망스럽다. 군대에서 배운 건 규율과 정상성이다. 내가 그런 식으로 살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나? 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반항심이 피어올랐다. 아빠, 저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랑?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그는 지은에게 상담소를 추천했다. 보수적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동성애자를 치료한다고 알려진 곳이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치료. 제가 아픈가요?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지은아, 엄마가 내가 행복한 걸 바래. 하지만 이건 아니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이야.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가 자신의 행복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지은은 민지를 만났다. 공원 벤치에 앉아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부모님이 알았어. 치료받으라고 하셔.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지은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 함께 싸우자.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민지의 가족도 보수적이었다. 민지는 이미 한 번 결혼 압력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나도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어. 하지만 너를 만나서 버틸 수 있었어. 둘은 서로를 위로하며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지은은 알았다. 이 선택이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회사로 돌아간 지은은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소문이 퍼진 듯했다. 한 동료가 다가와 물었다. 지은 씨, 요즘 어때? 힘든 일 있나?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다. 그녀는 민지와의 미래를 상상했다. 함께 사는 집, 서로를 지지하는 삶, 하지만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다. 지은은 첫 번째 선택을 했다. 부모님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나는 나로 살겠어. 지은의 결정은 가족 내 폭풍을 불러일으켰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매일 울었다. 지은아, 왜 그래? 엄마가 내가 걱정돼서 그래. 지은은 매번 대답했다. 엄마, 저는 행복해요. 민지와 함께. 하지만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다. 민지.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지게 할 거야.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와 더 가까워졌다. 둘은 주말에 몰래 만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사회의 압력은 더 세졌다. 회사에서 상사가 지은을 불러 물었다. 지은 씨, 최근 소문이 들리네. 개인적인 일이지만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야 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소문요? 무슨 소문이요? 상사는 어색하게 웃었다. 동성애자라는 거, 한국에서 그런 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그게 제 일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사는 고개를 저었다. 상관 있어. 고객들이 알면 안 돼. 지은은 그 자리에서 사표를 쓰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버텨야 했다. 민지도 비슷한 압력을 받았다. 그녀의 부모는 민지가 늦게 결혼하는 것을 의심했다. 민지야, 왜 아직도 솔로야? 좋은 남자 소개할까? 민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지은과의 관계를 숨기는 게 점점 힘들어졌다. 어느 날 민지의 어머니가 민지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지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한 어머니는 충격받아 민지를 다그쳤다. 이게 뭐야? 너도 그런 쪽이야? 민지는 부정할 수 없었다. 엄마, 저 지은이 사랑해요.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그만둬. 내 인생 망치지 마. 민지는 지은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다. 지은아, 나도 이제 부모님이 알았어. 어떻게 해?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강해. 하지만 둘 다 알았다. 이 관계가 그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다. 지은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 친구는 말했다. 지은아, 한국에서 동성애는 힘들어. 해외로 가는 건 어때?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고민했다.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 없었다. 가족의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아버지가 지은을 불러 모았다. 지은아, 내가 그 길을 가면 우리와 인연 끊자. 지은은 눈물이 흘렀다. 아빠, 왜 그래요? 저는 아빠 딸이에요.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내 딸은 정상적이야.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가족이 아니야. 어머니는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지은은 그날 집을 나왔다. 민지의 집으로 갔지만
민지의 부모도 문을 닫았다. 둘은 호텔에서 밤을 보냈다. 민지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 민지는 대답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사회적 고립이 시작되었다. 지은의 친구들 일부가 멀어졌다. 지은아, 미안하지만 내 부모님이 싫어해.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안을 찾았다. 동성애자 모임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한 멤버가 말했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멀었어. 지은은 그 말에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사라졌다. 상사가 암시했다. 지은 씨, 내 상황 때문에.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민지와의 관계도 시험받았다. 스트레스로 인해 다툼이 잦아졌다. 지은아, 왜 나한테 화 풀어? 지은은 사과했다. 미안해. 그냥 힘들어서. 민지는 이해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포기하지 마. 둘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은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가족을 위해 사랑을 포기할까? 아니면 사랑을 위해 가족을 잃을까? 그녀는 밤마다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결국 지은은 부모님을 설득하려 시도했다.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저는 행복해요. 민지와 함께.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대신 아버지가 전화했다. 그 편지 버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상속도 없다. 지은은 경제적 압력을 느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자유로웠지만 불안정했다. 민지도 비슷한 선택을 했다. 둘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야. 그러나 외부의 적대가 나타났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에 여자 둘이 사네? 이상해.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상처받았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선택의 대가가 크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민지야, 너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함께 사는 삶은 달콤했지만 고난이 따랐다. 지은과 민지는 매일 서로를 지지했다. 아침에 커피를 타며 대화하고 저녁에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가족의 부재가 공허를 만들었다. 지은은 어머니의 생일을 잊지 않고 꽃을 보냈지만 반송되었다. 엄마, 왜? 그녀는 울었다. 민지도 부모와 연락이 끊겼다. 민지야, 내 부모님도 이해할 날이 올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살아야 해. 회사에서의 배신이 발생했다. 지은의 전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새로운 직장에서 인터뷰를 갔지만 떨어졌다. 왜 떨어졌을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한숨 쉬었다. 내 배경이 때문일 거야. 사회의 차별이 드러났다.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취업을 방해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그녀는 활동가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LGBTQ 권리 운동에서 목소리를 냈다. 우리는 평등을 원해요. 하지만 그 활동이 새로운 갈등을 불렀다. 한 시위에서 지은은 TV에 나왔다. 부모님이 봤을까?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그 시위 내가 나왔어? 부끄러워 죽겠어. 지은은 대답했다. 엄마, 저는 자랑스러워요.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돌아와.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의 유혹이 강했다. 민지와 상의했다. 민지야, 부모님 만나볼까? 민지는 걱정했다. 조심해. 상처받을 수 있어. 지은은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지은아, 왔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왜 왔어? 그 여자와 헤어졌나? 지은은 솔직했다. 아니요.
민지와 함께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그럼 나가. 어머니가 말렸다. 여보, 지은이 왔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문을 닫았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다. 민지야, 실패했어. 민지는 위로했다. 괜찮아. 우리는 서로 있어. 도덕적 마오선이 깊어졌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의심했다. 가족을 버린 내가 나쁜 걸까? 친구 한 명이 조언했다. 지은아, 너의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가족도 소중해.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잠시 헤어질까? 가족 때문에. 민지는 충격받았다. 지은아, 왜? 우리 사랑은 진짜야. 지은은 울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고통스러워. 그 다툼 후 둘은 일주일간 떨어져 지냈다. 지은은 홀로 반성했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자신의 욕망. 나는 무엇을 원해?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 없이 가족은 의미 없다. 민지에게 달려갔다. 미안해. 포기하지 않을게. 민지는 안아주었다. 나도 그래. 재결합은 더 강한 유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위기가 왔다. 민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민지야, 병원 가자. 지은은 걱정했다.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지지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은은 가족의 부재를 탓했다. 우리 때문에. 민지는 웃었다. 아니야. 사회 때문에. 둘은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상담에서 지은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뺨이 아직 아파요. 사회적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지은의 활동으로 인해 미디어에서 동성애 이슈가 다뤄졌다. 한 기사가 그녀를 인터뷰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변해야 해요. 그 기사가 퍼지자 지은은 유명해졌다.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더러운 년.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이게 내 싸움. 가족과의 재회 시도가 다시 있었다.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지은아,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어머니는 울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은 감동받았다. 엄마, 고마워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어머니는 말했다. 아빠는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희망을 품었다. 희망은 서서히 피어났다. 어머니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지은아, 민지 만나보고 싶어? 지은은 놀랐다. 정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행복을 보고 싶어. 지은은 민지와 상의했다. 민지야, 어머니가 너를 보고 싶대. 민지는 긴장했다. 괜찮을까? 만남은 어색했지만 어머니는 노력했다. 민지 씨,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해요. 민지는 눈물이 고였다. 네, 어머님. 하지만 아버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거부했다. 그런 관계 인정 못해. 지은은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왜요? 저는 아빠 딸이에요. 아버지는 한숨 쉬었다. 군대에서 배운 건 전통이야? 내가 그걸 깨면. 지은은 반박했다. 전통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 대화는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활동으로 인해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보수단체가 그녀를 비난했다. 동성애는 병. 지은은 시위 현장에서 맞섰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그녀는 군인들을 떠올렸다. 그 뺨의 수치심이 동력이 되었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너는 강해. 개인적 배신이 발생했다. 지은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려 직장을 잃게 했다. 왜 나한테 그래? 친구는 말했다. 미안해. 내 직장 때문에.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우정도 이렇게 끝나 그녀는 더 고립되었다. 하지만 민지와 어머니의 지지가 버팀목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애썼다. 여보, 지은이 행복해요. 아버지는 서서히 변했다. 생각해볼게. 민지의 가족도 움직였다. 민지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민지야, 돌아와. 민지는 거절했다. 엄마, 저 지은이와 함께해요. 어머니는 한숨 쉬었다. 알았어. 천천히 변화의 조짐이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 살까? 지은이 웃었다. 민지는 대답했다. 어디든 너와 함께. 그러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지은이 병에 걸렸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 입원 중 어머니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아버지도 왔다. 내가 아프니 걱정되네. 지은은 눈물 흘렸다. 아빠, 고마워요. 그 순간 가족의 유대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민지도 병원에 왔다. 아버지는 민지를 봤지만 아무 말 안 했다. 퇴원 후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계속 싸울게. 그녀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레즈비언으로 사는 한국 여성의 삶 출판 제안이 왔다.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인터뷰에서 지은은 말했다. 변화는 우리로부터 시작돼요. 민지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둘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법적 인정이 없어 미래가 불확실했다. 지은은 운동을 이어갔다.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해 가족의 완전한 화해가 다가왔다. 크리스마스에 아버지가 초대했다. 지은아, 민지 데리고 와. 지은은 감격했다. 식탁에서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중요해. 어머니는 울었다. 민지는 감사했다. 감사합니다. 화해의 기쁨은 컸다. 가족 모임에서 지은은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지은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비난도 따랐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그런 책 금지해. 지은은 대응했다. 자유를 억압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미디어에서 토론에 나왔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에요. 타고난 거예요. 상대는 반박했다. 전통을 지켜야 해. 지은은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전통이 사람을 해치면 안 돼요.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민지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민지야, 지은 씨 좋네. 아버지는 아직 멀었지만 진전이었다. 지은과 민지는 안정된 삶을 꾸렸다. 직장을 바꾸고 지지적인 환경을 찾았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가끔 뺨의 아픔을 떠올렸다. 그날이 나를 바꿨어. 그녀는 강해졌다. 운동에서 리더가 되었다. 젊은 LGBTQ 청년들을 도왔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한 청년이 말했다. 언니 덕분에 용기 났어요. 지은은 뿌듯했다. 최고의 고조는 법적 변화였다. 동성 결혼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되었다. 지은은 증언했다.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그 과정에서 반대가 심했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대가야? 민지와 지은은 약혼식을 올렸다. 가족들이 참석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축하해.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듯했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싸움은 계속된다. 사회의 완전한 수용까지.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응, 옳았어.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사랑을 위해 가족을 대적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인가?